네, 반갑습니다. 기름진 학점 은행제 안 선생입니다. 오늘 주제는 토론 가이드, 좀 새로운 주제죠. 설계 만들고 제도 교육하고 가끔 잡담하고 이렇게 영상 업로드를 했는데 최근에 뭘 올리는 게 좋을까 고민을 좀 하다가 작년에 제가 토론, 시험, 과제 이런 것들을 주제로 영상을 업로드한 게 있더라고요. 그땐 제가 어떻게든 내용을 좀 압축하려고 해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못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아는 내용들 잘 눌러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가이드 바로 시작할게요. 저한테 직접 학점은행제 수강 관리를 받고 있는 학습자분들에게도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토론은 주제에 맞게 글을 쓰는 것입니다. 토론 일정이 시작되면은 주제가 하나 나오는데 거기에 맞게 글만 써주시면은 점수가 나오는 일정입니다. 생각보다 쉬운 학사 일정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토론 주제에 맞게 글을 쓴다. 이걸 생각하고 토론 시작을 하게 될 건데 여기서 학습자분들이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학점은행제의 토론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학생 본인이 찬성, 반대에 대한 의견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찬반 토론 또는 흑백 논리 토론이 있습니다. 이것부터 설명할 건데 흑백 논리 토론의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인적 자원관리 과목 토론 주제입니다. 같이 볼게요. 기업 문화는 조직 구성원의 행동을 지배하는 비공식적 분위기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강한 문화와 약한 문화 중 어떤 문화가 현대 조직에 더 적합한지 본인의 의견 위주로 작성하시오. 이렇게 토론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앞에 기업 문화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확인하시고 핵심 포인트. 강한 문화와 약한 문화 중 어떤 문화가 현대 조직에 더 적합할지. 주제에서 강한 문화, 약한 문화 중 뭐가 더 적합하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직접적으로 뭐가 더 적합하냐를 물어보니까 당연히 토론 첫 문장에서는 나는 땡땡 문화가 더 적합하다. 이게 바로 나와야겠죠. 지금처럼 뭐가 더 나은가 아니면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직접적인 의견 표출을 해야 되는 주제라면 토론 첫 부분에서 나는 뭐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한다 아니면 찬성한다, 반대한다가 바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부분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는 뭐 찬성, 반대 의견을 적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당연히 근거가 따라와줘야겠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이 근거를 적으면 해당 주제에 대한 토론글 작성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확고하게 나의 주장을 드러내고 그에 대한 근거를 남겨야 하는 토론이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 찬반이나 흑백 논리가 아닌 해당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그에 부합하는 의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작성하는 의견 작성 토론이 있습니다. 의견 작성 토론도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마케팅 원론 과목 토론 주제입니다. 이것도 같이 볼게요. PPL 광고가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PPL 광고가 가지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의견을 제안하시오 라고 나와있죠. 주제를 보시면 저는 뭐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주제에서 물어보는 핵심 두 가지 PPL 광고가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 PPL 광고가 가지는 장단점이 무엇인지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장, 근거 순서가 아니라 주제에 나와 있는 질문 그에 대한 답변을 남기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의견 작성 토론이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토론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 이거는 학습자분들께서 주제를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반 논리 또는 흑백 논리 토론의 경우 어떤 것이 더 적합하다 생각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두 가지를 기둥으로 잡고 글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편가르기 없이 주제에서 요구한 글만 적어야 하는 의견 작성 토론의 경우에는 주제를 하나하나 다 뜯어보세요. 하나하나 뜯어보시고 토론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확실하게 캐치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문제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기본적인 토론 주제 확인 및 작성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알아두면 좋은 팁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정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라. 학습자분들께 질문을 하나 하면은 토론에 정답이 있나요?
토론 주제만 보셔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견을 제시해 보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이제 일부 내용에서 정답을 요구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게 토론의 핵심 내용은 아닐 겁니다. 제가 앞에서 예시로 든 PPL 광고 주제만 봐도 PPL 광고가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 이게 정답이 있나요?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닐 건데 여기에서 정답을 찾겠다고 애쓴다 하면은 그거는 노력이 아니라 시간 낭비입니다. 토론은 다양한 의견이 오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애쓰진 마시고 학습자님 본인이 쓴 글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가이드라인을 꼭 확인해라. 학점은행대 수업 듣는 교육원마다 학사 일정에 대한 주의사항을 무조건 공지합니다. 어느 교육원이든 항상 공지를 해요. 주의사항 관련해서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 같이 볼게요. 토론 작성 방법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거는 중요한 거 아니죠. 넘어가고 아래에 보시면 유의사항 주제 토론 기간에만 참여 가능하다. 500자 이하로 작성해야 한다. 성의 없는 글, 다른 학우의 글을 복사한 글은 감점이 된다. 글쓰기 완료하고 참여 여부 꼭 확인해라. 댓글은 채점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수업 듣는 교육원에서 알려주는 가이드라인, 유의사항이 꼭 있습니다. 방금 예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 많이 쓴다고 해도 좋을 것이 전혀 없고 다른 학생들 글 복사해서 올리면 당연히 감점되겠죠. 내가 수업을 듣고 있는 교육원에서 공지한 내용은 무조건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게 토론을 써주셔야 감점받을 일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원에서 공지한 토론 유의사항 작성 방법은 꼭 확인을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은 유의사항에 없는 내용은 해도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유의사항에 없는 내용들을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그렇기에 말씀드리는 마지막 세 번째, 베낄 수 있으면 베껴서라도 쓰세요. 플래너가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 싶기는 한데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베낄 수 있으면 베끼세요. 글 작성할 때 나의 생각 한 줄 적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좀 틀린 내용을 쓰지는 않았을까? 주제랑 상관없는 내용을 쓰지는 않았을까?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손이 잘 안 가죠. 그러면은 과감하게 자료 검색하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 가져오세요. 교육원 측에서 토론 작성할 때 자료 출처까지 모두 적으란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정답이 없으니까 자료를 기재하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겠죠. 출처를 안 적어도 상관이 없는 것과 더불어서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본인 의견을 작성하는 글이다 보니까 내가 토론 글 쓰는 것에 대해 자신이 없고 이러면은 검색을 하고 거기에서 얻은 내용들 가져와서 쓰셔도 됩니다. 글 어정쩡하게 적어서 감점 받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검색하고 주제에 맞게 확실하게 글을 쓰는 게 100배는 나아요. 그러니까 학습자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베낄 수 있으면 베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 준비한 내용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토론 일정 자체가 학점은행대 성적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린 가이드라인 참고하셔서 좋은 점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별도로 상담이 좀 필요하다 하시면은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오픈 카톡 상담 링크 또는 메일 문의해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름진 학점은행제 안 선생님이었습니다.